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 여기 이렇게 순서 배열편 되어 있고, 사실 이제 19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안 겹치게 하려고 했는데 두 문제가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총 17문제를 통해서 이거 순서 배열 같이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결사 총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결사는 저희가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것들이라서 제가 먼저 영상을 보내드렸고, 역접, 나열, 재진술, 결과, 예시에 대한 연결사가 각각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어떤 건지는 미리 공부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다시 얘기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일단은 그러면 바로 여기 빈 공간에 어떤 걸 적어 볼 거냐면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의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순서와 삽입의 공통점. 순서와 삽입의 공통점. 저희가요, 이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라고 하면 둘 다 뭔가 다른 유형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둘 다 간접 쓰기라고 부르는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수십만 명의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려면 어때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겠죠. 저희가 국어 문제에서 독서에서 지문의 근거가 존재하고 수학에서 그 문제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영어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근거는 존재한다라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근거냐? 저희는 앞으로 이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는 딱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두 가지 근거. 그 두 가지 근거가 어떤 거냐면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평소에 우리가 문제를 풀던 해석이겠죠. 해석을 통해서 내용상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하는 것.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내용상의 연결성 파악하는 거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시그널 표현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시그널 표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했던 연결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결사는 저희가 어떤 거? 역접의 연결사, 그 다음에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 재진술을 나타내는 연결사,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사,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시사. 저희가 이 순서랑 삽입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지시사는요, 총 11개예요. 11개고, 그걸 먼저 미리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this, that, these, those. 그 다음에 he, she, it, 그 다음에 such. 그리고 such는 그러한 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they, their, them. 대표적으로 이 11가지를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지시사라고 하면은 이 11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순서랑 삽입에 대해서 알아둘 거는 둘 다 간접쓰기라는 같은 유형이고요. 두 가지 단서를 활용하는데 그게 우리가 원래 하던 해석에다가 시그널이라는 걸 얹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시그널은 연결사와 지시사, 또 지시사는 이렇게 총 11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기를 만약에 못한 게 있으면 영상 보면서 보충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2시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 보면
순서 배열, 유형, 풀이 방법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저는 이제 순서 배열부터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문제 풀이 방법을 저희가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채워서 필기를 하게 될 거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제시문을 읽는 거겠죠, 당연히. 제시문을 읽는 건데, 저희가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하는 거는 당연히 그쵸. A랑 B랑 C의 첫 문장을 보면서 이 제시문과 연결되는 문단을 찾아야겠죠. 제시문과 연결되는 문단을 찾아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첫 번째 순서를 찾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A, B,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문장에 시그널이 보이면 그 연결사랑 지시사가 보이면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문장에 시그널 표현이 보이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순서가 잘 잡히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순서가 잘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순서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저희는 이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순서가 잘 잡혔으면은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어때요? 그쵸. 이 첫 문단을 기준으로 다음 문단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다음 문단 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순서가 B로 잡혔으면은 이 B를 기준으로 B의 마지막이랑 A, C 처음 비교하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첫 문단을 기준으로 다음 문단을 찾았을 때 잘 연결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음 문단이 잘 찾아지는 경우와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다음 문단을 찾았을 때 잘 찾아졌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토만 가볍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필수적인 과정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해봤더니 B가 처음인 거 알겠고 이 B를 기준으로 두 번째 순서를 찾아봤더니 B 다음에 A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A 다음에 C로 연결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을 가볍게 검토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쉬운 형태고요. 근데 저희가 순서 문제를 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 포인트예요. 어떤 거냐?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B를 기준으로 A인지 C인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고3 문제나 수능 문제 사실 요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맞냐면요. 어떤 느낌이 A도 되는 것 같고 C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A도 아닌 것 같고 C도 아닌 것 같고 A도 애매하고 C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순서 문제를 풀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 이런 경우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A보다는 C가 더 맞지 않을까? C보다는 A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요. 결국 담으로 확률 싸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B, C로 고르면 답지를 보니까 BCA고 BCA로 골랐더니 답지를 보니까 BAC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요. A인지 C인지 이렇게 애매한 순간에 앞으로는 원래 하던 것처럼 확률 싸움 하지 마시고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기억을 반드시 하자는 거죠. 어떤 말을?
나머지 문단끼리 비교한다. 나머지 문단끼리 비교. 이 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를 기준으로 A 다음에 C인지 C 다음에 A인지, 어차피 B는 처음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A, C끼리 A, C인지 C, A인지 이걸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걸 비교를 하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 문단이 이렇게 있고 C 문단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의 마지막이랑 C의 처음이 잘 연결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C의 마지막이랑 A의 처음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나머지 문단끼리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도 보겠지만, 내가 B는 처음인 거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가 헷갈려. 그러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나머지 문단끼리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근거를 잡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학생들이 당황을 하냐면요. 첫 번째 순서부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첫 순서부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죠. 첫 순서부터 잘 모르겠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저희는 어떤 말이 반드시 기억을 하냐면, 사실 봐봐요. 첫 번째 순서가 안 구해지면 저희는 막 어떻게 해보냐면요. A, B도 해보고, B, C도 해보고, C, A도 해보고, C, B도 해보고, 아무렇게나 다 연결해보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문제 풀이는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이 말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을 할 때 저희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문장에 시그널이 있는 문단을 우리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 적을 필요 없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B의 첫 번째 문장에 for example 하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과는 몸에 좋아, 사과는 몸에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이 B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을 하고 싶은데, 첫 문장에 시그널이 있는 이 B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요. B 앞에 올 게 뭔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B 뒤에 올 게 뭔지를 찾겠다는 걸까요? 그쵸? 저희는 B의 앞에 어떤 게 오는지를 찾겠다는 거죠. 이 for example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for example 체크를 하고, for example은 무슨 역할이죠? 그쵸? 예시를 나타내는 역할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가장 확실한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A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빨간색 과일은 몸에 좋아. 그 다음에 C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과일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제시문이랑 어떤 게 연결될지는 못 구했더라도, 첫 번째 순서는 못 구했더라도 어떤 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 다음에 B는 무조건 연결되는 거구나, 무조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부터 연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부터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문제를 푸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B 다음에 A가 확실히 연결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떤 것만 해주면 될까요, 이제? 어떤 것만? 그쵸. C의 위치만 정해주면 되겠죠. C가 처음인지 아니면 C가 가장 마지막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겠고요. 이걸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랑 이렇게를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고, 뭘 어떻게 하냐? 우리는 C 문단이랑 B 문단이 있으면
C의 마지막이랑 B의 처음이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A 문단이 있고 C 문단이 있을 때 A의 마지막이랑 C의 처음이 연결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하나는 확실하게 단절이 되고 하나는 확실하게 연결이 된다.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순서 문제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순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순서 배열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첫 번째 순서가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다음 문단을 찾았을 때 잘 구해지는지 아니면 둘 중에 헷갈리게 되는지 그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행동 영역을 잘 정해둬야 순서 배열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어떤 경우에서 막히든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이제 주의사항으로 적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시그널 표현이 보이면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를 해줘야 될 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결사, 지시사라고 해서 무조건 시그널은 아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사 지시사라고 해서 무조건 시그널은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그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그널 표현을 활용하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그널 표현은 저희가 순서를 배열할 때 앞문장에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그널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에서 Sam is handsome. 샘은 잘생겼다. And he knows it. 그는 이제 그가 잘생겼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여기에서 he를 체크를 해보면 이 he가 지시사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 he라는 걸 가지고 앞문장과의 연결성 이 he 때문에 앞문장에 어떤 게 와야 돼 그런 걸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겠죠. 그쵸?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he가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그널 표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연결사랑 일단 지시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시그널 표현이 아니라 얘네들이 같은 문장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거나 같은 문장에서 작용을 하면 우리는 시그널로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예시를 하나 적어보면 She bought some toys to Sam, but he didn't like them.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She bought some toys to Sam, but he didn't like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희는 여기에서 시그널 표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연결사나 지시사? 그쵸? she가 있고, but이 있고, he가 있고, them이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A, B,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 she, but, he, Sam을 she,
but, he, them을 다 시그널 표현으로 체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저희 여기에서 but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but은 우리가 시그널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이 but을 가지고 우리가 앞문장과의 어떤 연결성, 이 앞문장이랑 연결성이 돼서 역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she bought some toys to Sam이라는 것과 he didn't like them 이거를 우리가 역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문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로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쌤을 가리키는 거죠. 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쌤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것도 어때요? 같은 문장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니까 이 he를 가지고 뭔가 순서를 찾아내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them이 나왔는데 이 them은 저희가 뭐예요? 그쵸. some toys를 가리키는 거니까 같은 문장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찾아낼 수 없다. 시그널 표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여기 she는 어때요? 그쵸? 같은 문장에서 작용하거나 같은 문장에 있는 단어 가리키는 거 아니죠? 아, 그럼 이 she만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왔을 때 시그널을 체크하라는 의미는 she를 체크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she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앞에 여자가 나와야 she라고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앞문장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첫 문장에 시그널이 보이면 반드시 체크를 하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한 30초 정도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방금 필기했던 내용 쭉 읽어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면 바로 다음 문제부터 같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부터 딱 1분 동안만 한번 읽어볼게요.